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것을 이렇게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를 하는데 사회를 누가 봤느냐? 조국이 봤어요. 그러니까 2011년 12월 9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첫째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잖아.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됐어? 정권을 검찰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검찰을 자기가 이용했어. 여기는 이 이춘재 기자가 쓴 이 검찰 국가의 탄생에 이것도 보세요. 이 조국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가. 안타깝게도 그 출판 기념회, 아까 얘기했던 그 출판 기념회로부터 6년 뒤에 문재인이 신임 아래 그가 주도한 검찰개혁은 이와 정반대로 진행됐죠. 자기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조국, 거기서 그런 조국이죠. 먼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느라 정권 초반이라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쳤다. 문재인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강제조사와 처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 아무리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을 가진 정권이라도 이 방식은 검찰과 손을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검찰과 손을 잡고 한 거예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은 박근혜에 이어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 친노 그룹의 수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처벌에 성공했다. 이렇듯 적폐 수사가 성과를 내자 문 정권은 윤석열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조국은 개혁의 타이밍만 놓친 게 아니었다. 검찰의 힘도 역대급으로 키워줬다. 윤석열의 요구대로 직접 수사를 전담한 특수부 확대를 수용했다. 그 결과 특수부 검사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8월 23명이던 검사가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기가 한 말과 반대로 했어요. 돌아버리죠. 조국은 2018년 11월 검찰개혁의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잘하고 있는 수사는 적폐수사였다. 따라서 그런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뜻이었다. 돌아버리죠. 뭐야 이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나 특수부 규모를 늘릴수록 검찰의 힘을 더욱 키우게 되고 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2019년 9월 뒤늦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에 오른 조국이 어쩌지 못할 만큼 윤석열 검찰의 힘은 막강해졌다. 그래서 아주 강골인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계속 인사조직 전공자로서 말하죠. 조직이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아무리 강골이고 깨끗한 사람도 맥을 추지 못한다니까. 아니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네, 미카 키무라님, 사람이 먼저다 보다 사람 보는 눈이 먼저다. 좋은 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이 먼저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뭐가 먼저인지 그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을 안 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할 때는 전혀 딴판으로 해. 이거 내가 그래서 그 다음 정권은 초반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6년 후에 자신이 진짜 개혁을 맡았을 때는 전혀 다르게 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정말 내가 이게 참. 그래서 이 사람이 있고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SPP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구조와 시스템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조와 시스템에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먼저지 사람을 때려잡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구조와 시스템에 적응해 가면서 적폐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래서 무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말하면 청산유수야. 뭐 말은 다 그럴듯하게 말해. 그리고 할 때 보면 전혀 다르게 해. 아,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아, 이제는 안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안 그래.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그럴 것이다. 네. 나이 60 먹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바뀌었습니까? 박근혜가 바뀌었어요? 윤석열이 바뀝니까? 문재인이 바뀌어요? 임종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역량진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권 후반이 되게 되면 또 다음 정권에 줄 서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법무부에 안 들어가. 아예 그 팀을 아예 청와대에서 그 연락도 안 해. 그걸 다 마일스톤을 하고 그 마스터 플랜을 검찰개혁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던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에 연락도 안 합니다.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조국 편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들이 있지만 저희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직분에 충실하라. 이렇게 둔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죠. 어떻게 이 말로 해석되냔 말이야.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국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조국이. 바이든이 진짜 날리면이냐. 왜 날리면이라고 거짓말을 했냐. 이거는 해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MSF is running more than 500 projects worldwide in over 70 countries, responding to 진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2018년 8월 특수부가 43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국이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 포텐셜을 가동하도록 특수부를 확장해 줬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조국 사태가 일어납니다. 19년 9월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죠. 쿠데타가 이제 풀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쿠데타가 실행된 겁니다. 시작된 거죠. 그리고 조국은 사퇴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윤석열을 징계 처분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처분하는데 윤석열을 해임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를 해임합니다. 여기서 쿠데타는 절정을 아주 클라이맥스로 올리죠. 그리고 2021년 1월 18일 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최종적인 쿠데타가 완성되죠. 승인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갔죠. 조국이 실행했고 조국이 당했습니다. 스스로 당한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조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기선 사적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공적 영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조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명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일꾼을 뽑는 거 아니야 지금. 이놈이 일을 잘할까 못할까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을 시켜봤어. 근데 개판을 쳤어. 근데 또 시킨다고? 더군다나 신당을 만들어서?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추미애도 당합니다. 네, 리얼라이즈님. 네, 최 교수님, 조국이 더 나가기 전에 조국을 불러서 토론 방송 제안합니다. 네, 저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하고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 계급장 다 띄고 그냥 하면 좋죠. 추미애를 해임합니다. 이건 윤석열 책임이죠. 이건 윤석열이란다. 문재인 책임이죠. 그리고 쿠데타를 마지막으로 승인해 줍니다. 문재인 책임이죠. 추미애는 사력을 다해서 살떨리게 윤석열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추미애를 응원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그 문꿀 오소리를 빨고 있던 놈들,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이 다 추미애를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추미애를 해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 보고받고 본인 스스로 이 목불인견이라고 말했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후에 추미애 보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어떤 조종을 어떻게 했는지 뻔하죠. 노영민을 시켜서 뭐 어쩌고. 제가 다 알지만 그냥 들은 얘기라 내가 직접 어디 문서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해각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서 허튼 수작을 한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츠폴리틱에서 정부에 문제가 생기자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그 문제를 끝내지 않고 계속 쥐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고도한 정치적 결단을 독일 정치인들이 내리지 않습니까? 동독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을 전부 몸값을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그건 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이죠. 왜 그래요? 고도의 인도주의적인 정책.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는 이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저게 뭐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임기가 있는데 총장의 임기가 2년이잖아. 저걸 어떻게 이 중간에 잘라. 이런 법적 논쟁을 벌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려고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칠푼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친문 세력을 하려고 사람이 좀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영양 진단하면 정직 성실성에서 기본적으로 대먹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직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고 그래 가서 다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계속 일관성이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거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거야.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취지향도에 끝까지 자기가 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발걸음을 떼지 못해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조직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꽝인 거예요. 있어빌리티를 쫙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개뿔이나 뭐가 있어요? 없죠.